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3대 혁명 추진을 위해서 미래 일자리 특위가 필요합니다. 국민의당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선거가 끝난 뒤에 거듭 제안했습니다.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변화를 준비하는 사람, 변화를 뒤쫓는 사람,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변화에 둔감한 사람입니다. 미래 일자리 특위는 변화를 준비하는 정치의 상징입니다. 페이팔의 창업자 피터 틸은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래 일자리 특위는 다음 세대들의 운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논의하는 장입니다. 미래 일자리 특위는 우리의 과학기술 역량을 어떻게 축적해야 하며 교육을 어떻게 바꿔야 하며 산업부문과 노동부문에서는 어떤 구조개혁이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장입니다. 또 우리 사회의 인적 자원과 국가 예산을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투입해야 하느냐에 대해 중장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는 공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2016년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은 격차 해소와 평화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당과 2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는 확인했습니다. 민심이 무섭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당의 대표 모두 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모두 공정한 성장 말씀하셨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민심입니다. 방법과 시각은 달라도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수가 권력과 부를 독점하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정치, 경제, 법조, 교육, 언론, 체육, 심지어 문화예술계에도 기득권의 뿌리는 단단합니다. 관피아에서 매피아까지 기득권 체제의 유착관계는 강력합니다. 공공은 민간에 대한 기득권 내려놓아야 합니다. 국민이 위임해준 권한을 원래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재벌 대기업은 하청업체에 대한 기득권 내려놔야 합니다. 천민 자본주의에서 벗어나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집중해 실력 있는 한국의 대기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기성세대는 미래 세대에 대한 기득권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13일 바로 이 자리에서 취임사는 꿈으로 쓰고 퇴임사는 발자취로 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정부가 훌륭한 성과를 거둬서 퇴임사에 많은 박수가 쏟아지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남북 관계입니다. 우리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튼튼한 안보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평화 통일의 과정을 만들어가기 위해 대화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몇 년 전만 해도 청년들이 힘들어하면 위로해 줄 수 있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며 공감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무엇도 청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무섭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실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가 됐습니다. 셋째, 구조 조정을 넘어서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물론 급한 불인 조선해운의 구조조정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또 막대한 세금 손실의 원인을 초래한 사람들에게 명확한 책임 추궁이 구조조정과 함께 진행돼야 합니다. 이것은 세금 내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넷째, 가계부채 그리고 부동산 버블의 심각성입니다. 우리 가계부채 이미 지난해 말로 1200조를 넘었습니다. GDP의 88%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GDP의 79%인 미국, 66%인 일본보다 훨씬 높고 전 세계 주요 18개 신흥국 중 최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지나치게 몰려들 가능성도 경계해야 합니다. 벌써 조짐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저금리가 부동산 버블의 촉매제가 돼서 훗날 커다란 부작용을 낳아서 우리 후세대에게 큰 짐을 지울 수 있습니다.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LTV, DTI 강화를 포함해서 시급한 대책 마련 필요합니다. 다섯째, 영남권 신공항 관련입니다. PK와 TK 두 지역을 들끓게 만든 신공항 선정 경쟁이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009년 타당성 조사 당시에도 밀양과 가덕도 모두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2012년 대선 공약으로 신공항 선정을 다시 추진했습니다. 결국 기존 공항 확장으로 결론 나면서 두 지역 간 오랜 분열과 갈등만 초래했습니다. 철저하게 국익 관점에서 경제 논리로만 판단하고 평가 항목, 가중치 등의 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진행을 했다면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겁니다. 큰 갈등과 진통을 유발한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며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또다시 선거 공약으로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이 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안입니다.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필요합니다.